아침 저녁으론 쌀쌀하지만 낮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죠. 이럴 때 봄의 향기를 머금은 곳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봄꽃들을 보며 봄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여행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완주군 동상면에 위치한 대하수목원. 자꾸만 밖으로 나오라고 자연이 손짓하는 계절, 바로 봄이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꽃과 숲의 향기에 취하고 싶은 때인데요. 본격적인 봄을 앞둔 요즘 대하수목원 숲에도 봄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저희 수목원은 이제 운전선 줄기에 위치한 수목원으로서요. 1995년도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개관한 공립수목원입니다. 저희 이제 수목원의 총 규모는 약 45만 평 정도 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 1년간 연간 내방객이 약 30만 명 정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목원에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금강화 자생 군락지가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전국의 8대 오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이곳.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대하수목원 하면 화려한 철쭉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꽃길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대하수목원은 봄에는요, 벚꽃길이 있어서 벚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4월이 되면은 또 철쭉이 또 굉장히 많이 핍니다. 온 동산에 철쭉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6월달 되면은 또 장미, 또 장면이 있습니다. 벚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10월달 또 가을이 되면은 또 단풍이 아주 이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고요. 또 겨울에 오시면은 겨울에 또 눈이 내린 광경들 엄청나게 또 하얀 설산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겨울을 제외한다면 언제 찾아와도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장관을 연출하는 곳. 나무와 너른 숲의 품에 기대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앞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는데요. 요거는 귀룡나무인데요. 귀룡나무라고도 합니다. 껍질이 거북이 등짝처럼 딱딱하게 생겼다고 해서 귀자를 쓰고요. 그리고 나무 가지가 낭창낭창한 게 바람이 불면은 하늘로 용이 올라가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귀룡나무라고 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 산수유도 기나긴 추위를 잘 견디고 노랗게 존재감을 드러냈네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과 더불어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또 약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하수목원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열대식물과 다육식물, 선인장과 같은 다양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시사철 언제나 싱그러운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열대식물원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열대 과실나무류라든가 또 선인장류라든가 관여식물 쪽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테마별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온실과는 현격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규모의 열대식물원 안에는 열대과수원, 선인장, 분재와 야생화원까지 테마별로 잘 구성되어 있어 동선을 따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꽃은 이맘때 화원에서 흔히 보셨죠? 베란다에서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꽃길이니 열대식물이라는 점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꽃길이는 우리 집에서도 흔하게 아파트 같은 데 화분에 많이 기르고 있는 꽃인데요.
이 꽃은 그 습도, 온도, 광선만 맞으면 1년 내내 신비스럽고 이렇게 예쁜 꽃을 계속 볼 수가 있는 열대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꽃의 이제 특징은 굵은 가시가 있고 잎은 낙에 두서 떨어지지만 꽃은 두 장의 화포가 있고 그 화포를 중심으로 예쁜 꽃이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굵은 가시가 예수님의 면류관과 닮았다고 해서 크라이스트 왕관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조건만 잘 맞는다면 기린처럼 키가 쑥쑥 자란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꽃집에 들러 꽃기린을 구입해 봐야겠는데요. 언제나 숲 해설가들이 함께 있기에 미리 신청만 한다면 다양한 꽃과 식물과 관련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열대식물원에는 이 외에도 볼거리가 다양한데요. 이 극락조화는 형형색색의 색을 가지고 있는 신비롭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극락에 사는 새가 가지에 날아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극락조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파리는 그 가죽의 혁질처럼 단단하고 질기고 넓고 크고 해서 관엽식물로도 곽강을 받고 또 이 꽃은 관하식물이면서 키가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하수목원은 산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산림문화전시관, 자연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산림생태체험관 등의 볼거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뭐니 해도 자연을 느끼며 걷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죠. 수목원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또 산책로가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임도가 순환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바람 소리도 느낄 수가 있고, 피톤치드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좋아서 또 가족과 함께해도 아주 편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유아숲 체험원이 있고요, 또 산림문화 생태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하루를 즐기기에는 아주 적당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이 피어나기 시작한 대하수목원. 우리가 대하수목원을 찾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죠? 올봄 다양한 꽃의 대항연이 펼쳐질 대하수목원에서 꽃길 함께 걸어요. 요즘 이국적인 분위기는 물론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는 공예가 있습니다. 바로 마크라메인데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시죠? 마크라메란 과연 뭘까요? 마크라메는 13세기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서양식 매듭 공예이고요. 배를 짜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코바늘을 사용하는 뜨개질과는 조금 다르게 도구 없이 오로지 손으로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공예 활동입니다. 그 옛날 엄마나 할머니가 뜨개질 하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일까요? 마크라메는 어느 순간 우리 생활 속 인테리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수를 했더라도 뜨개질보다 쉽게 고칠 수 있고요. 두 손과 실만 있다면 뭐든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오늘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8cm 골드링 1개, 그리고 90합 200cm 총 10줄 제가 미리 재단을 해놓았고요. 골드링에서 지금 실의 길이 떨어진 거 확인할 때 필요한 줄자와 마지막에 장식할 우드볼과 깃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을 잘라서 길이를 조절할 때 필요한 가위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집콕 시대에 새로운 취미로 마크라메를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은 드림캐쳐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드림캐쳐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라크스 헤드매듭으로 골드링에 실을 먼저 엮어줄 거고요. 그 다음 5cm 정도 밑에서
우리 마크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본 매듭인 평매듭을 이용해서 매듭 2개를 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이후에는 평매듭을 만들어 주는데 새로운 실들을 추가로 엮어서 예쁜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마매기로 골드링과 실을 다시 한 번 더 엮어서 이 밑에 부분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좌우 엮기로 아래 다리와 비슷한 모양의 장식을 이렇게 쭉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깃털과 우드볼까지 하면 이렇게 예쁜 드림캐쳐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만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람의 손의 힘에 따라서 매듭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힘을 너무 세게 줄 경우에는 매듭이 너무 작아져서 전체적인 작품이 작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힘을 주지 않으면 매듭이 전체적으로 느슨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힘이 필요한데 사실 적당한 힘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것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이제 하트가 들어갔을 때 너무 여기 위에 길이가 짧으면 하트가 골드링의 가운데에 있지 않고 상단 부분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내려올 경우에는 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 잘 확인해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기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의 적당한 균형,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고 보면 공예 작품 하나를 만들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실의 감촉을 느끼며 하나 둘 매듭을 꼬아가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마크라메는 집안을 환하고 분위기 있게 바꿔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종 생활용품에도 자주 쓰인다고요. 마크라메 하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악몽을 잡아주고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는 드림캐쳐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소품인 벽장식 용품, 그리고 마크라메 커튼과 선반, 화분걸이, 시계, 또 캠핑에서 사용 가능한 조명과 가스 워머, 또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가방과 모자, 또 아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쪽쪽이 클립 등등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마크라메로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뜨개질과는 달리 마크라메는요. 작은 소품일 경우에는 2-3시간 정도면 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남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을 당기느라 양쪽 손가락이 조금 아프기도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감내할 수 있죠. 평소에 잡생각이 많았는데 마크라메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잡생각도 없어지고 손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지 손재주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손길이 닿은 작품을 집 한 구석에 걸어 놓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게다가 평매듭과 이어엮기처럼 비교적 간단한 2가지 매듭 방법만 알고 있어도요.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는 마크라메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시험이 끝난 자녀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자 저희 공방에 방문을 해주셨었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마크라메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랍어로 묶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크라메. 바늘이나 도구 없이 굵은 실로 듬성듬성 엮어 만들기 때문에 실로 엮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 요즘, 나만의 집을 내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 셀프 인테리어의 기쁨도 맛보고요. 마크라메 만들기로 성취감도 느껴보면 어떨까요? 입맛 잃기 쉬운 봄철.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가족들의 입맛 사로잡고 건강까지 챙기는 한 그릇 밥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메인 재료. 쌀과 탱글탱글한 식감이 봄의 미각을 깨워줄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톳입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반찬도 필요 없이 한 그릇 뚝딱 맛있고 건강한 톱밥을 준비했습니다. 이 톳은요, 12월부터 3월, 5월까지가 제철이고요. 톳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요, 철분, 칼슘, 칼륨, 인, 요드 등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몸에 좋은 식재료랍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칼슘은 우유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요. 뼈가 튼튼해질 성장기 어린 아이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갱년기 여성분들, 노약자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은 식재료랍니다.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서요.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랍니다. 육지에 이어 바다에도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톳. 청정 해역에서만 자란다는 톳은 오도독 씹는 재미가 있는데요. 어떤 톳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12월에 나오는 톳은요, 이 줄기가 이게 되게 좀 가늘어요. 그런데 봄에 나오는 것들이 더 통통하고 영양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통통한 거하고 또 광택이 있는 거를 고르시면 좋은 톳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재료만 보고도 오늘의 메뉴 짐작하셨을 텐데요. 바로 건강한 한 그릇 톱밥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준비 과정은 일반 밥을 지을 때와 같습니다. 먼저 쌀을 잘 씻어주고 톳도 헹궈주고요. 사실 톱밥은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우리에게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이 톳나물 밥은요, 옛날 그 보릿고개 시절에 구황식품으로 이 톳을 먹었대요. 그래서 곡식이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톳을 많이 넣고 곡식은 조금 넣어서 밥을 해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톳의 비린내가 싫으신 분들은요, 톳 씻기 전에 물에 식초를 한 2스푼 정도 넣으셔가지고 담가놨다가 씻어주시고요. 또 그래도 밥할 때 냄새가 날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밥할 때 청주를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청주가 집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냄비밥을 할 텐데요. 요리 초보자에게는 이 물량을 맞추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오늘 톳나물밥을 냄비밥을 했어요. 냄비밥을 할 경우는 불린 쌀 양하고 물 양하고 동량으로 넣으셔가지고 밥을 하시면 되고요. 냄비밥 안 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전기밥솥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 전기밥솥에 밥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서 거기다 톳만 올리셔가지고 밥을 하시면 됩니다. 맛있고 든든한 밥이 완성되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톱밥의 풍미를 더욱 살려줄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톱밥과 환상의 짝꿍. 오늘은요, 봄철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 달래 양념장을 만들 겁니다. 달래를 보면은요,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는 저희가 먹어야 되니까 이게 손상이 좀 안 가게 손질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요, 흙같이 생긴 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혹들은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이 누런잎도 있으면은 떼서 버리시고 씻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달래는 씹히는 재미가 있도록 일정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이 지금 봄나물의 대표적인 달래는요, 봄에 올 수 있는 춘곤증을 없애줄 수도 있고요. 또 칼슘이 많아가지고 치아나 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잘 썰어준 달래에 고춧가루와 간장, 맛술과 통깨 등 준비된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도 그만입니다. 이 달래 양념장은요, 오늘 톱나물에만 비벼 먹는 게 아니고 저희가 김 있잖아요. 김을 조미한 김 말고 그냥 맨 김으로 구워가지고 달래장을 얹어서 먹으면 또 맛있고요. 또 우리 두부 부침 하잖아요. 두부 부침에도 양념을 올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재미난 톱밥이 완성됐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향긋한 달래 양념장을 곁들이면 한 그릇 별미 요리로 손색이 없죠. 소박한 봄 한상 음식 드시고 올봄 건강하세요.